과거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요. 여기다가 바로 당일날 지피콘 놓고 실러 놓고 필링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 수야 있죠. 필링 방법에 못하겠으면 환자가 압사스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뭐 사단이 나죠. 그 사단이 나면 다시 제거해야 되는데 또 제거하는 과정은 또 더욱더 괴롭히게 됩니다. 환자를. 그래서 비타팩스 같은 재료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제제를 넣고 상당 기간 또 기다려 봐야죠. 예. 그래서 다시 또 제거하고 들어가면 또 피나고 또 아프고 이게 참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올소 MT의 술식을 잘 습득을 하시면 바로 뚫린 날 환자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자한테 왜 얘기를 합니까? 당신 소개가 빵꾸 나서 뚫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탈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 뚫렸습니다. 구조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가 조심했지만 뚫렸습니다. 이렇게 뭐 환자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일날 다 메꾸고 끝납니다. 예. 자, 터졌습니다. 19mm인데 30번에서 16mm에서 터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MTA가 들어가고 그냥 없었던 일입니다. 예. 다음에 옆구리. 자, 이 환자는 이것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받고 같은 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임플란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요.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좀 짧습니다. 그 만디블라 캐나를 눌러서 이 환자가 이제 그 지각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빼갖고 짧은 걸 심은 거예요. 원장님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1년 동안을 환자는 지각에 그 이상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또 빼고 임플란트 하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빼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캐널 넣어 보니까 캐널은 3개의 캐널로 완벽하게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파일이 이쪽을 통해서 레터럴 월 쪽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환자를 발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치료를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내장이 어딘가 외부로 뚫리면 외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세균이 유입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세균에 의해서 우리 몸은 점령당하고 죽을 겁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생명력은 이제 파멸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실패한 사람은 계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실패할 일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페리온탈 포켓이 이렇게 심했지만 힐링이 다 되면서 정상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힐링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발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멀쩡하게 잘 써요. 그러게요. 최신 재료는 올소 MTA 덕이지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다음 안에. 자, 우리가 뚫리면 보통 당일날 처치하는 게 좋지요. 왜? 오염되는 시간만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하는 게 당연한 좋은데 이미 이 사람은 뚫려갖고 잔뜩 오염되어 있고 에이펙스도 이전까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세균에 의해서 다 오염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사로서 그 제가 로키레이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그런 디스인펙션 시키고요. 바이패스를 합니다. 인나질 한 다음에 그대로 쭉쭉 넣어줍니다. 그럼 알아서 전 시간에 우리 주 선생이 강의할 때도 있었지만 알아서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게임은 끝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닥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뚫려도 이런 식으로 페리온탈 압세스가 크게 생기고 포켓은 8mm 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가 뭐 아말감 같은 그 파티클이 이제 보입니다.
하여튼 열고 다 제거한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리트로 엠트레이를 넣고 이 속은 올소 엠티, 여기는 리트로 엠티, 여기는 리트로 엠티죠.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하이스피드 바로 폭폭하면은 일반 세면하고 비슷해요. 금방 쇽쇽 뚫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또 포스트에 해당하는 드릴을 하면은 정확하게 드릴링되고 딱 끼면은 세멘테이션을 안 한 포스트도 빵팍하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4개 넣으면 3개 넣어도 되지만 4개 넣고 한 개값 디스카운트해서 환자하고 관계가 또 원활해집니다. 자, 그래서 빵빵하게 다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크랙이 저 같습니다. 그럼 이 크랙은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크랙은 연장돼 갖고 바닥을 뚫고 메지알로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TA를 캐날에 충전할 때 3개의 근관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만 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또 지피콘 방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크랙이 있는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근관을 다 MTA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7가지 중에서 이제 주황색으로 갑니다. 임팩션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팩션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늘상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를 90도로 바꾸면 메이저를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근관이 이렇게 복잡한 액세스 캐널을 통한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이쪽을 쳐다보면 수많은 덴티널 투블이 이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 아라리 세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무스 있으면 병이 안 난다고 자꾸만 넓히는데요. 넓힌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요 이스무스 캐널 사이에 요 이스무스는 파일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는 인펙션에 관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다운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곳들의 세균은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파일링만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한 번도 도달하지 않는 기구나 약제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세균들이 제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강의가 있을 때 항상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치주 포켓에서 나오는 세균이고요.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근관 내에서 익슈데이트에서 보이는 세균입니다. 보면 굉장히 작죠. 알알이 작습니다. 이렇게 작고요. 얘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구나. 이런 작은 세균은 이 덴티널 튜블이 입구가 3마이크론, 3.5마이크론인데 훨씬 그보다 작아서 튜블 안에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혐기성이라서 또 깊숙이 들어갑니다. 올소 MTA는 2마이크론 덴티널 튜블 안에 태그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비한 그런 재료들이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살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펙션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된 근관을 치료함에 있어서 근관 충전 시 종래의 실러와 지피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그 재료 자체가 살균력이 없습니다.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살균이 부족했던 근관에서는 훗날 병소가 재발하는 임상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제가 이제 MTA가 없었을 때, 또 올소 MTA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레이저를 안 썼을 때 초진 상태고 열심히 근관 치료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리전도 다 사라졌고요. 3년 뒤, 8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썼는데 8년 된 어느 날 봤더니 거대한 리전이 생겼습니다. 물론 근관 치료 술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 가장 지적되는 잘못은 호리존탈한 익스펜션이 작았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티컬은 이제 APS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러에다가 조금 강력한 살균제를 넣어서 지속적으로 근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라포르말데하이드를 소량을 인체에 크게 위해되지 않는 소량을 넣은 실러가 엔도메타손이라고 하는 좋은 실러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강력한 살균력을 주기 위해서 쓰는 이런 파라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계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간의 그 근본적으로는 발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올소MT는 근관내로 이식이 되는 순간부터 튜브 안으로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와 거의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갖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됨으로 인해서 세균들의 화석화를, 이게 주변 세균 주변에 돌덩이 같은 게 생기면은 얘는 돌 속에 갇힙니다. 삼엽충처럼. 그래서 세균들의 화석화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걸 유도하기 때문에 살균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병소의 재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대가.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부가 그 전처치, 즉 근관을 확대하고 살균하고 세척하는 그 과정이 철저히 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 대충 해놓고, 예, 그렇게 아까 그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다 남겨놓고 한다고 하는 전제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처치를 위해서 초음파 기구나 로키암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KTX 표를 사라.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자전거로 가려는데 빨리 가는 방법 없을까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기구나 도구나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KTX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비행기 타라. 자전거, 자동차라도 사야지. 보통 우리가 캐날 필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필링 머티리얼이 더 이상의 화학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착역입니다. 필링하고 끝났습니다. 나머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에 몸과의 관계에서 면역과의 관계 문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MTL을 필링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프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캐날 내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를 그래프팅했다. 후리 진지발 그래프트했다. 그러면 꾸며놓으면 그냥 끝인가요? 걔들이 셀이 분화돼서 우리 몸의 일부로 섞여서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팅한 순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야 결과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덴티널 튜브 안으로 수없이 석회화된 물질이 생기면서 이렇게 2년 정도 지나면 전체가 막히는, 여기 갔을 때가 이제 종착역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근관 치료하면서 그 에네어시얼도 사용하고 이리티도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덴틴 스트럭처가. 그 부분이 스트렝스닝 됩니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하건 뭐 하건 보다 더, 그 전의 방법보다는 보다 더 강화된 루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피콘과 실러를 쓸 거냐, 하나는 올셈터 쓸 거냐, 두 가지 갖고 있게 됐습니다. 자, 이 환자 경우에는 완전히 네크로시스가 되었고 여느 순간 반경 1m에서 냄새가 아주 지독히 난 환자예요. 다 근관 치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필링 머티리얼만 둘 중에 어느 거 쓸 거냐가 남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환자한테 강력하게 이 재료를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왜 당신이 크라운보다도 더 중요한 이 근관 내 작업이 되지 않으면 또 재발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슬라이드를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근관의 복잡성, 세균의 잔존성, 이런 거. 자, 지피콘과 실러를 넣었을 때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얘들은 능동적이고 처분만 기다리지만은 메모라 화석화 등등을 통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덴티널 튜브 속에 뭐가 생깁니다. 멸균 되었기를 바라고, 하지만 얘들은 계속해서 살균시켜 나갑니다. 스스로 몸이 이겨내길 고대하지만 여기서는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머니가 있습니다. 아까 얼마 받느냐고 질문도 있었지만요. 병원마다 다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받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5만 원, 캐날당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 받으시는 분은 또 있어요. 그분들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전에도 선생님 왜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그 올소MT 문화도
그렇게 같이 좀 어우러져 가자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진시고요. 압세스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리엔돌하고 리엔돌했습니다. 그리고 지피콘에 필링을 했는데 자, 이게 밀려나간 부분이 밀려나간 부분이 콘인지 실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압세스가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뜯어내고 뭐 한다 보니까 110번 파일이 루트.gx에서 그만 들어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멈춤 사인이 왔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MTL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하는데요. 너무나 깨끗하게 종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지개 세 번째 리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관 충전 시 작은 크기의 입자인 올소 MTL을 이식하면 사강이 없는 밀폐를 할 수 있다. 근광 내 사강은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사강은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병소 재발의 원인을 제공한다. 현미경 사진으로 절단된 부위를 확인해 보면 어느 부위의 절편이건 완벽한 근관 폐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크랙을 만든 모델에서 이렇게 넣어보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디를 절단해도 컴팩트한 필링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GP콘은 레터럴로 하든 버티컬로 하든 스페이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완전히 처음에 들어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데드 스페이스를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워커빌리티. 충전할 때 작업의 안정성,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의 편의성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실러를 사용할 때 기구나 기계, 체어, 우리가 입는 가운, 옷, 바지 등 또 환자의 중요한 옷 거기에 이제 튀어서 묻어서 닦아내려면 이거 참 일입니다. 닦아내기 성가시게 했던 부분도 없습니다. 가루니까 훅 불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흐뭇함을 더해준다. 트리트먼트 필드를 오염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하고 캐리어를 뜯어서 넣고 잘 다지면 되는 겁니다. 올소 MT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올소 MTA는 다른 MT는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잘 할 수 있으니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노시스. 안정된 예후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된 보철 치료를 당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치료 과정을 단축할 수 있고 치근단 수술의 필요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전이 그 코 밑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쭈루룩 다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코엑토미를 바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나으면은 수술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브릿지, 올드 브릿지를 떠서 다시 뉴 브릿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대치를 써먹어야 될 2차가 이렇게 파괴가 심합니다. 이거 MT에 넣고 다음날 이만큼 잘라버리면은 지대치 역할을 못합니다.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힐링이 돼갖고 지금은 진짜 좋은 적당한 루트 길이를 갖는 어버트먼트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GP콘을 넣고 실러를 넣고 기대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안정성 있는 예후를 우리는 인제는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이 긴 롱 캐날에 아까 말한 덴저러스 존, 덴저 존에 보면 가깝습니다. 캐날이 누가 있나지 하더라도 뚫릴 수가 있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졌을 때 그걸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터지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MTA 넣고요. 터지고 한 일주일 지나서 왔는데 터진 날 바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도 가야 되고 환자도 가야 돼서 마무리하고 보냈는데 일주일 뒤에 이만큼 혹이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날 발견할 이날 뭐 더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레이저로 쭉 치료해주고 MTA 넣었습니다. 6주 지났을 때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으로 갔고, 환자한테는 루트 리젝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럴 필요 없이 넘어갔습니다. 스피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드, 엔도, 우리가 트리트먼트 스피드. 이분은 광주에서 오시는 분이고 바로 11월 20 며칠 날 진료했던 분이고 따끈따끈합니다. 열흘이 안 지난 분이에요. 자, 그래 광주에서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5시에 치료 좀 받고 토요일 날 좀 받고 월요일 날 임플란트 가서 이제 일주일 뒤면 또 필링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시작했고요. 11월 25일 날 캐날 필링을 MTA로 했습니다. 3일 걸렸죠. 제가 반대편의 6번을 할 때 2003년 3월 3일 날 익스타페이션 했고요. 4월 9일 날 캐날 필링 했고 7번의 방문을 했고 3 내지 4일 간격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MTA의 술식을 안 갖고 있고 또 세균을 제압하는 능력이 적으면 이 술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3일 걸렸고 33일이 더 걸렸습니다. 36일 걸렸습니다. 12배의 속도로 빠르게 끝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크라운에 떨어져 갖고 왔습니다. 7번입니다. 얼핏 보기에 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8번 발치할 거 예상하시고 제가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 그랬습니다. 환자가 선생님 자연차 살리기 그게 뭐 저 이름이 있으시던데 왜 느닷없이 뭐 빼고 임플란트 하라느냐. 혹시나 이 살릴 수 있을 줄 왔다. 아, 이거 살리고 나서 오래 쓸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10년 이상 또 쓰시려면 그렇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했는데 이 1년 써도 좋으니 해주셔. 그래서 한 겁니다. 자, 뭐 리엔도 하는데 사인 심부텀이 없어요. 예. 엔도한 지는 뭐 10몇 년 넘었다 합니다. 그래서 첫날 다 하고 MTA를 넣었는데 메지알 쪽은 뚫리지가 않아요. 디스탈 쪽만 했습니다. 다음날 혹시 어떨지 모르니 간은 봐야죠. 간 보려고 다음날 불러서 캐날 안에 페퍼 포인트 넣어봤더니 아주 드라이가 정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필링했어도 됐겠죠. 그래서 필링했습니다. MTA 필링하고 임플란트하고 캐시드 포스 넣고 그 다음에 발치하면서 클리니컬 랭스닝 프로시저를 하고 6주 지난 다음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했습니다. 환자는 너무 잘 써요. 못 봐요. 제가 살려달라고 선생님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잘 씁니다. 자, 우리가 MTA를 이거 사놓고 내가 환자하고 어떻게 그걸 뭐 설명을 또 하기도 뭐 하고 한데 이거 그렇게 환자 수가 있을까요? 제가 컨설테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3주 뒤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지금 펄파이스티가 생겨서 아파서 왔어요. 크라운까지 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야 돼요. 환자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빨리 끝나는 술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술식은 2차 저차한 특수한 재료와 방법, 기술을 써야 되고 그것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됩니다. 아, 제가 해외여행 가려고 몇백만 원 냈어요. 돈 상관없으니 빨리 좀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환자. 한 번 제가 익스타페이션 인나지 했는데 연락해도 안 와요. 이 여자 인턴 의사가. 겨우 연락해서 왜 당신은 의사면서도 왜 이 소홀히 하냐.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제가 인턴인데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어때? 오늘 시간 있어? 아, 오늘은 제가 이게 도저히 안 됐길래 제가 그 오전 휴직을 내고 왔어요. 그래? 그럼 오늘 다 끝내자. 오늘 하루에 다 끝내자. 그래서 인나지 하고 임플란트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번 토요일 날 한번 와서 끼기만 해라. 그래서 단번에 하는 대신에 당신은 그러한 특수한 치료를 받는다.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든다. 자, 70번 캐날인데 13살인데요. 팔레타 캐날 70번이 들어가는데요. 진물이 계속 나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얘가 나이가 어린데 이게 불행하게도 전체 관이 세균에 지독히 감염되어서 진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구멍이 이렇게 70번 이렇게 받지 않냐. 이게 이렇게 뚫리면 막을 재간이 없다. 이 재료
외에는 길이 없다. 세 개 다 하기 힘들면 하나라도 하자.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좋은 재료면 세 개 다 해주시지. 그럽시다.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에이펙스, 에피컬 컨스트럭션 다 보존되고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환자한테 이걸 혹시 특수재료 쓰면 특수재료 이런 말이 참 좋습니다. 특수재료 쓰면 오늘이라도 당신은 끝나고 본 뜨고 당신 일주일에 뭘 낄 수가 있어. 오늘이라도 어떨라고? 여러분들 또 여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병원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끝내주세요. 끝납시다. 예, 시간 좀 내세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고 합니다. 자,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 초진시에 이상한 필링이 되어 있고 리전이 있고요. 제가 에피컬 서저리를 하고 엔도하고 포스트 했습니다. 얼핏 다 낫는 것처럼 보였어요. 임상적인 증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진을 제가 똑같은 사진을 디지털로 해서 다시 봤더니 이렇게 검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17년 뒤에 왔는데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17년 동안에 이렇게 또 버티냐. 뚫려 있어요. 본이 얇아요. 계속해서 데일리 드레싱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럭그럭 왔는데 2012년도에 발견하고 나서 빨리 치료하자. 그런데 1년을 또 끌고 가요. 환자가. 별로 아프지 않고 드레싱이 되니까 급하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한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재발했죠.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은 세균이 만들어요. 멸균하고 밀폐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제거해야 됩니다. 리엔도 해야 되니까. 퀘스턴 포스트 제거하고 캐널 리트리트먼트하고 올소엠티 충전할 겁니다. 필요하면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하이스피드 바스만 안 되고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살살 갈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니까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거를 했고요. 그 제거한 데는 이제 오염이 다 돼 있죠. 보시다시피 한 100번 정도 파일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근관 치료를 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밖에 부스가 있습니다. 가서 또 한번 보시면 어떤 기계인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NaOC를 넣고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레이저를 쫙쫙 발사해서 근관 내에 덴티널 튜브 안에 있는 스미어 레이어, 세균들, 찌꺼기들 다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깥에도 물론 하고요. 그 피슐라 있는 데서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 날 이것도 이제 간을 좀 보려고 하루 보내야죠. 그 다음 날 페이퍼 포인트 넣어봤더니 완벽하게 드라이드. 조그만 미세한 익스데이트도 안 묻어있는 완벽한 드라인이 있어요. 하루 만에. 그날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프레션 뜨고요. 캐스튼 보스 나와서 화이트 레진 바르고 파이널 크라운을 간 겁니다. 17년을 갖고 온 병서를 인제는 하루 만에 합니다. 자,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러한 그 퍼포레이션 하는 임프레션 한 6가지의 내용들은 다 뭐를 떠받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의 경영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관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잘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제가 사용하는 이런 술식들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올소엠티와 더불어 가는 임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T는 봉쇄성이 좋고, 이거는 2009년도에 일본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MT는 봉쇄성이 좋고 근관 충전의 치질도 강화된다. 적응증은 50번 이상의 근관 에이펙스가 뚫린 경우, 난치성 감염 근관, 천공 동반. 자, 이렇게 그
적응증이 이렇게 곤란한 경우에 해도 해결되는 이유는 그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와 거의 유사한 세멘트질이 첨가되고 폐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균 효과가 생긴 생물학적 적합성이 그 다음에 어떤 컴플리케이션 만들지 않는다. 다 좋은데 단점을 지적된 게 있어요. 2009년도에 그 단점이 뭐냐면은 조작성이 나쁘다.